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한우유구 젖소 보험가입 구하는 거, 또 보험금 구하는 거 문제풀이 하고요. 그 전에 1과목에서 우리 짚어볼 만한 것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A농가에 관한 내용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사육 축종, 돼지, 우리 가입 대상 축종이죠. 보험의 목적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되는지 우리 돼지 일생, 초기 자돈, 즉 포유 자돈부터 한번 쭉 가셨죠. 그것도 떠올리셔야 되고, 사육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대요. 우리 가입하려면 뭐 개인 또는 법인, 그다음에 농축협도 가능했죠. 농축협 말고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받았어야 됐고, 이거 등록해야 됐죠. 법은 농업 경영체법에 따라, 그다음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제외하고 전부 가입하려 한대요. 주계약 가입 금액은 1억 원이고 보험료율은 5%고요.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받았대잖아요. 그렇죠? 오케이네요. 그 다음에 이러면 끝인가요? 중요한 거. 포괄가입제. 포괄가입제가 어떤 의미죠? 사육하는 가축, 축사는 전부 다 가입해야 된다. 그렇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뭐 일부만 가입할게요. 이거 안 된다. 근데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게 있었죠. 개별 가입 가능한 거 2개 있었잖아요. 종모 있었고요. 종모 말 있었죠. 말. 비싼 친구들. 이 친구들만 개별 가입 가능.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포괄 가입. 여기서 또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 소.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이력제 현황에 기억나시죠? 2가지 있었습니다. 자,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러면 지금 허가 등록 받았고 포괄 가입해야 되는데 되나요? 자동차 제외하고 전부 가입한대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자동차까지. 자돈을 뺄 수가 없는 거죠. 포괄 가입 전체를 가입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허가, 등록 제외 대상. 이거 각각의 면적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 소, 돼지, 닭, 오리. 그다음에 가금이 좀 복잡하게 나뉘었죠. 등록 제외 대상도 있고요. 해당 사항을 쓰세요. 일단 돼지니까 등록 제외는 해당 없고 소하고 돼지는 허가 또는 등록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사육 면적이 50 초과하네요. 그러면 허가 대상. 가입 가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금액, 지원 보험료를 구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기초적인 거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1과목에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자,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지원 보험료, 즉 뭐 반대로 얘기하면 농가 납입,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약간 시스템이 달랐죠. 구성이. 영업보험료, 총보험료, 납입보험료 이걸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이론서에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좋게 50%를 정부하고 농가하고 나눠 내더라. 그럼 뭐 1억 원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보험료율, 공식이 나온 게 없죠.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뭐 가요 손방 이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만약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세요. 그럼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나오기 유력한 건 뭐가 있죠? 농금원 이론서에 할인율이 제시돼 있는 5% 할인율 제시돼 있는 동물복지 인증계약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축종이 돼지예요. 그러면 이제 축사가 돈사 되겠죠? 돈사 또는 가금사의 경우에 축사보험료를 구해라. 지금 가축이 아니라. 그러면 설해손해부보장 축사보험료에서 그런 거 나오기가 유력하겠죠. 다른 게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총 보험료가 지금 1억 원에 0.05, 5% 되니까 500만 원 되겠네요. 그쵸? 500만 원. 사이좋게 반반씩. 다시 말씀드리면 농작물은 순보험료 중에 정부 지원율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즉 부가보험료의 존재가
계약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는 계약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네. 네, 사실 뭐 문제 나올 만한 게 뭐 많지가 않아요. 여기선 1과목에서 계산 문제, 암기 빼고 계산 문제 나온다면 여기 말보험료가 좀 유력하죠. 말보험료. 그 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게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면적, 각종 면적 관련 기준. 네. 일단 말보험료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외국산 경주마 패스. 외국산 경주마 아니죠. 국산. 자, 두 번째 가입 금액을 이거 하기 전에 총 보험료를 먼저 구하죠. 뭐 총 보험료 지금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이네요. 네. 7천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이 5%네요. 5%. 총 보험료, 납입 보험료 끝났죠. 뭐 350만 원. 접근 이거 문제 보지 마시고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세 번째 가입 금액을 분리한다 말씀드렸죠. 가입 금액을 분리. 어떻게 분리하죠? 4천만 원까지 4천을 초과하는 금액. 그쵸? 여기 보니까 지금 7천만 원이네요. 얘를 4천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그쵸? 각각의 지원보험료를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4천만 원까지는 해당하는 보험료에 보험료를 곱하면 끝일 거고요. 네. 뭐 지자체 지원 얘기는 없으니까 몇 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50%. 네. 원래 이렇게인데 말의 경우만 보험료를 나눠요. 지원보험료를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70%까지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2,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해당하는 보험료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고요. 몇 퍼센트? 50%를 지원한다. 네. 그래서 우리 얘하고 얘 곱하면 결과적으로 35%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거 3천만 원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35%를 지원한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부지원보험료죠. 뭐. 네.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152만 5천 원. 그럼 농가납입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총보험료 아까 구했잖아요. 그렇죠? 1번에서 네. 마이너스 정부지원보험료. 가장 간단하죠, 이게.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이렇게 35% 지원으로 보면은 우리가 농작물부터 계산하시기가 그 익숙한 계산 방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4천만 원 곱하기 해당하는 보험료의 100% 농가 100% 중에 50% 농가 50% 정부. 그렇죠? 네. 3천만 원은요. 3천만 원 보험료 0.05 보험료의 1-35% 정부 나머지 농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죠. 네.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네. 나는 그냥 총보험료에서 빼는 게 낫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어쨌든 같은 금액 나오더라. 자, 1과목에서는 암기 빼고는 이 정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풀어볼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축재해보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각각의 보험가액 다 구하고 보험금 다 구하고 보험금도 이제 뭐 추가 비용 손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본다면 가액만 구하는 거 아니면 가액을 제시하고 즉 손해액을 제시하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 아주 간단한 수치로 보험금을 계산하게 하고 다른 것과 즉 각종 의무,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금액 다 계산하게 하고 가액 계산하게 하고 보험금 거기다 비용 손해 계산만 막 시키는 문제는 가축 중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예를 보면. 네.
그런 것도 한번 담아 두시고 네. 일단 이런 킬로그램당 금액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험 가액만 뭐 특히 이제 가금 쪽에서 네, 변경사항도 좀 있고 5점짜리로도 가능하다. 5점짜리로도 15점짜리만 보지 마시고 네. 자, 그다음에 유량 검정 젖소 우리 특별약관 보시면서 한번 짚었잖아요.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2번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많은 내용 중에 네,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거죠. 네. 협정가액 특약이라는 거, 대상 농가 중 어떤 젖소가 해당되는지 괄호 넣기.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참고 삼아. 이거 막 지금 또 암기하시지 마시고 다시 하도 뭐 내용이 삭제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어놓긴 했는데 그냥 다시 실리지 않으면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유량검정조수 이 기준은 꼭 암기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우 보험가액. 여러분 우리 지금 보험가액을 왜 구하죠? 좀 왜 구해요, 이 보험가액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하긴 하는데 왜 구해요? 가축재해보험은 첫 번째 우리 항상 5단계 가입 금액이 있고 가액이 있고 가액이 필요하니까 그쵸? 당연히 가액이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축의 재해보험에서의 손해란 전손을 얘기한다. 전손 즉 가액 이퀄 손해액이다. 그쵸? 네. 폐사, 긴급도축, 보상하는 손해를 생각해 보세요. 가축이 죽는 거를 보상하잖아요. 그쵸? 그로 인해 피보험자한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보험가액을 산출하세요는 얘를 구해서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인지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그다음에 손해액을 구하고 목적물 보험금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가액을 구하세요. 왜 필요한지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 중에 한우라네요. 네, 한우. 그쵸? 소, 닭 가치가 다르듯 한우, 젖소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보험 목적물의 가치. 여러분 보험 가액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 가액.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그쵸? 피보험 이익이 뭐예요? 에이, 또 지금 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 1차부터 하는 내용이잖아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받는 금액.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이라고 해서 뭘 더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로 잃은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뭘 보상해 줘요? 한우가 죽었어요. 그럼 한우의 가치를 보상해 주죠. 그쵸? 네. 가축재해보험에서의 보험 가액, 한우, 유구, 젖소, 돼지, 닭, 이 가치를 얘기하는구나. 보험 목적물의 가치예요. 가축재해보험뿐만이 아니고. 그럼 한우의 가치는 뭐죠? 한우의 가치? 고기죠 뭐. 체중 얼마나 나가니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축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신 유구 있을 것이고요. 또 돼지. 돼지도 고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닭도 고기잖아요. 오리도 고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의 목적에서 봤지만 알을 낳는 것에 그 가치를 매기는 산란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살짝 안에서 내용이 약간 방법이 바뀌는 거죠. 네. 자,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일단 작은 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아직 하지 않았지만 돼지에서 자돈. 물론 고기가 중요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뭐 체중 재고 킬로그램당 금액이 안 해요. 그냥 정해진 금액. 계산을 안 한다고요. 오케이? 자, 닭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병아리. 뭘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을 해요. 그냥 정해진 금액. 계산을 하지 않아요. 병아리 가격이 있어요. 네. 소도 마찬가지. 별개로 보지 마세요. 송아지 가격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지만 큰 소, 작은 소를 나누자. 송아지, 그다음에 큰 소 나누자. 그렇죠? 네. 자, 송아지. 한우의 경우에는 몇 월령까지? 그렇죠.
6월령, 6월 포함하는 거예요. 1, 2, 3, 4, 5, 6이라고 우리 제가 교재에 썼어요. 7을 월령부터는 큰 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보험의 목적 그 어떤 표에 보시면 송아지 12개월 미만까지 있지만 보험가액 산정과는 제가 약간 다른 거다. 다른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 분류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네. 이래서 포함하고 6월령까지, 그다음에 7월령 이상.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월령 확인. 몇 월령이니? 월령 확인. 월령 확인은 한우, 유구, 젖소 방법이 다 똑같았죠? 네. 만으로. 플러스 1 하지 말아라. 그쵸? 월 미만 일수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은 1월령으로 하고. 월령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월령? 폐사 시점, 긴급도축 시점, 사고 시점에 월령. 출생부터 지금까지 몇 월령이니 그 월령에 해당하는 체중과, 그쵸? 하지만 얘네들은, 작은 소들은 잴 필요가 없다. 네. 자, 월령 확인을 했더니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일단 작은 소예요. 송아지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 1월령, 2월령. 그쵸? 1월령은 50%만. 근데 2월령인데도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죠? 송아지 가격에 50%만 적용하는 거? 질병사고 올 때, 질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월령 50%, 질병인 경우는 2월령까지 50%. 정해진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애들은 하지 않는다. 금액 계산하지 않는다. 정해진 금액의 50%. 이건 소에만 적용되는 거죠. 네. 월령 확인하고 나서 큰 소, 작은 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몇 월령일 때 그 월령 해당 시점의 체중을 보고, 그리고 1, 2월령일 때 이런 거 주의하고, 이런 게 탁탁탁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오케이. 송아지 가격은 원래 몇 월령으로 조사된다고요? 통계 자체가 4에서 5월령, 6에서 7월령. 물론 7월령은 우리는 지금 재보험에서는 큰 소로 분류되지만 어쨌든 송아지 가격은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있으면 있는 금액을 쓰면 되죠. 내가 해당하는 월령이, 내가 지금 4월령이에요. 4월령 가격이 있어요. 그럼 있으면 쓰면 돼요. 그대로. 네. 근데 소에서의 시가가 뭐라 말씀드렸죠? 전월. 통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사고가 10월이다. 그럼 전월 거. 그게 소에서의 시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우 암컷 4월령이에요. 그럼 전월, 사고 시점 전월 4월령 암컷 가격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6월령이에요. 한우 수컷 6월령이에요. 사고 시점에. 그러면 전월, 6월령 사고 시점이 6월령이니까 사고 전월 한우 수컷의 6월령 가격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없어요. 1월령, 2월령, 3월령은 원래 통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없으면 어떡하죠? 옆에 있는 거 쓰자 그랬죠. 옆에 있는 거. 1, 2, 3월령은 원래 없어요. 그럼 4, 5월령 거 쓰고. 그렇죠? 4, 5월령이 자기 가격이 없어요. 그럼 6, 7월령 거 쓰고. 근데 6, 7월령은 약간 큰 소 쪽에 가까우니까 암 85%만, 수 80%만 적용하자. 1, 2, 3월령인데 4, 5월령 써야 되는데 없어서 4, 5월령 가격도 없어요. 똑같이 6, 7월령 거 쓰고 85%, 80% 적용하자. 다 기억나시죠? 네. 이론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 7월령부터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앞에가 길었네요. 좀 해보죠. 일단 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컷, 수컷, 월령 구분해 4월령, 6, 7월령 표만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론 강의할 때 교재 표 보셨죠? 네. 발육표준표 나와 있고요. 공간이 여기 있어서 좋네요. 네. 여러분 요거 4번 문제가 누락이 됐어요. 우리 교재 정오표에 실어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고. 자, 한우 수컷이에요. 네. 첫 번째 월령 따져라. 큰 손지 작은 손지 몇 월령이죠? 9월령 하시면 안 되죠. 8월령이죠. 월 미만 일수 무시. 네. 8월령. 8월령이니까 큰 소로 들어가네요. 네. 큰 소. 그러면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사고 시점에 그 해당 월령의 체중이에요. 이것도 전전월 거 쓰지 마시고. 그러면 270kg에 8월령.
자, 사고가 언제 났어요? 10월. 그럼 10월 가격을 써야 되는데 통계가 늦게 된다. 전 전월 거. 사고가 24년 10월. 그럼 전 전월. 8월 거 쓰면 되죠. 네. 자, 한우 350kg 여기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네. 350kg 가격 500만 원. 나누기 350. 그다음에 600kg 800만 원. 해당 가격 나누기 600. 이 중에 큰 값을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자, 주의하실 거는 해당 원령의 체중 가격은 전월 도체특약 말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절사 조건 주어진 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아니, 답은 한번 볼까요? 계산했더니 보험가액 10,000원 미만 절사하라고 했으니까 385만 원 나왔네요. 이제 얘를 손해액으로 보면 되죠? 네. 여기 일반 폐사니까 이용물 처분액은 있을 수 없겠죠. 긴급도축에만 있으니까요. 네. 자, 이번 문제 한우 암컷이에요. 20년 10월에 출생해서 24년, 벌써 지금 이건 4년 가까이, 1개월 빠지는, 그쵸? 보나마나? 40개월 초과하죠? 그쵸? 발육표준표가 제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발육표준표 아무리 보셔도 한우 수컷은 25월령까지만 있고 암컷은 40월령까지만 있어요.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수컷은 25월령 초과하면 655 한우, 암컷은 이렇게 40월령을 초과하면 몇 킬로로 본다? 470kg으로 본다. 그렇죠? 그럼 해당 원령 체중이 되겠죠. 그리고 킬로그램당 금액 사고월이 지금 24년 9월이에요. 24년 9월이니까 전월 7월 거 쓰면 되겠죠. 7월 거. 그렇죠? 7월 거도 큰 금액. 350kg 금액이 480만 원이네요. 나누기 350. 600kg 금액 500만 원 나누기 600. 한우하고 유구는 같은 시스템인데 원령 큰 소 작은 소만 구분하시고 이렇게 적용되는 수치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죠? 뭐였죠? 한우는 350, 600kg 가격 중 킬로그램당 금액 중 큰 금액이고 유구는 500kg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유고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세요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구는 25월령 초과하면은 발육표준표상의 유구도 25월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655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600. 또 유구 암컷은 하지 마시고 유구 자체가 수컷이에요. 젖소 수컷.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답은 보죠. 네, 답은 470 요거 그러니까 암기하시고 꼭 수컷하고 네. 480 나누기 350 500 나누기 600 요것도 뭐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문제 그런 조건 제시되면 따르시고 그렇게 제시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한우 암컷 볼까요? 3번. 자, 24년 7월에 출생됐어요. 그 다음에 24년 12월 1일이니까 4월령이네요. 4월령. 그렇죠? 4월령 작은 소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더라. 정해진 금액으로 하더라. 질병 나오면 여러분은 몇 월령만 신경 쓰시면 돼요? 1월령? 2월령? 네, 신경 쓰시면 되고. 네. 자, 4월령. 근데 사고가 몇 월이에요? 24년 12월. 전월. 자, 200만 원. 그냥 200만 원이죠, 뭐. 1월령, 2월령 때만 항상 50% 해당되는지. 네. 끝. 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한우 수컷. 20년 9월생이고 20년 12월 1일이니까 이거 2월령이네요. 그쵸? 1, 2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송아지. 12월에 사고 났으니까 그쵸? 똑같이 200만 원인데 2월령에 해당하지만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50% 100만 원. 네.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평년 수확량 계산하신 다음에
표준 수확량이 130% 초과하지 않는가 확인하시듯이 계산된 큰 소의 큰 소의 보험가액이 송아지 가액보다 낮으면 송아지 가액으로 한다. 이것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출제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월령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라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6, 7월령을 적용해라, 4월령을 적용해라. 예전에 4월령을 적용한다 했다가 삭제되고 지금은 그냥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월령 구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몇 월령 뭐 4월령 송아지 가격, 6, 7월령 송아지 가격이 있어요. 문제에 만약에 몇 월령의 가격을 비교해서 송아지 가격보다 낮으면 적용해라. 뭐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내려면. 네. 이것도 계산하신 다음에 12월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12월 전월 이게 소의 시가죠. 송아지 가격 똑같아요. 전월 송아지 가격 비교.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게 송아지 보험가액, 요게 24년도에 바뀐 내용. 네. 월령하고 그다음에 암수만 잘 찾아가시면 돼요. 자, 유구 봅시다. 유구도 똑같죠.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네, 작은 친구들은 계산하지 않더라. 자, 작은 친구들 분유떼기, 젖소, 수컷 몇 월령까지? 1월령, 2월령까지. 그럼 얘는 작은 친구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50% 해당되는. 네. 그다음에 3월령부터 이제 큰 소.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문제 볼게요. 출생 1번. 20년 11월. 그 다음에 20년 12월 5일이니까 딱 1월령, 그쵸? 물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뭐 있지만 1월령. 작은 소죠? 네, 무조건 50%죠, 뭐. 사고가 20년 12월이니까 올라가야 되겠네요. 전월 100만 원. 100만 원 쓰시면 안 되죠? 네, 50%. 네. 50만 원. 끝이죠, 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0년 7월, 그 다음에 20년 11월, 그러면 4월령이네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유구는 3월령부터 큰 소에 들어가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그러면 4월령에 해당하는 체중 250이네요. 250kg.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금액. 얘는 뭐 큰 값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어요. 3월, 20년 11월이니까 20년 11월, 전월 9월의 가격을 쓰죠. 650 이런 거는 다 페이크. 이거는 한우 거잖아요. 유구는 무조건 500밖에 없어요. 그러면 680만 원 나누기 500. 살짝 헷갈리는 숫자들 주의하시고 유구, 한우. 네. 이게 끝이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한 값이 20년 11월에 사고 났으니까 전월 9월에 해당하는 송아지 가격하고 분유떼기 수컷 가격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답은 250 곱하기 680은 13,600원 나오네요. 네. 수컷 가격과 비교. 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18년 4월에서 20년 10월에 폐사됐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령이? 19년 4월, 20년 4월, 25월령 초과하네요. 그쵸? 25월령 초과하면은 한우는 655, 얘는 그냥 600, 유구잖아요. 600kg으로 본다. 발육표준표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사고가 20년 10월이니까 전월 가격, 10월 전월 가격 이거 쓰면 되죠. 얘는 페이크.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500kg. 끝이죠. 자, 그러면 20년 10월에 사고 났으니까 이 계산값과 이 결과값과 비교해야죠. 10월 전월 분유떼기 수컷 120만 원과 비교. 네. 우리 손해평가사 문제들의 그 특징이 너무 문제가 길죠.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그쵸?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봤더니 720만 원. 네, 뭐 당연히 유구가 720만 원이면 뭐 그쵸.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4번. 자, 20년 9월 그리고 20년 11월. 그러면 2월령. 자, 1, 2 작은 소.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 이 분유대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자, 계산하지 않고요. 20년 11월이니까 전전월 11월 전전월 110만 원 하지 마시고 2월령 여기 사인이 질병폐사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힘드네요. 그러면 절반 하니까 55만 원. 55만 원. 자, 마지막 문제. 자, 20년 1월, 그 다음에 20년 6월. 일자 반영하니까 5월령 아니라 4월령. 자, 그러면 유구는 큰 소. 아이고, 오르락 내리락. 네, 여러분도 정신 없으시겠어요. 자, 4월령 해당 체중. 사고 시점에 월령 250. 자, 사고가 6월령에 났으니까 전월 가격. 전국 산지 평균 가격에 전월을 하려고 했는데 표에 제시가 안 됐어요. 자,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없으면 여기 있잖아요, 밑에.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 곱하기 58%. 이 퍼센트들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돼지 가시면 또 막 여러 퍼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월 전월 12,000원 그대로 쓰시지 말고 곱하기 58% 지육률 이걸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끝이죠. 뭐. 마찬가지로 전월 분유대기 수컷과 비교하시고. 네. 저라면 유구 문제 내려면 이런 거 하나씩 섞어내겠죠. 실제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 다 응용한 것들이에요. 네. 지육률 58%. 자, 그러면 한우 유구는 주의 뭐만 하면 돼요? 다시 정리하시면 큰 소, 작은 소. 그쵸? 네. 월령 구분 기준. 그 다음에 1, 2월령 주의하시고 작은 소는. 그리고 발육표준표상에 제시되지 않는 월령. 유구, 그 다음에 한우 수컷 25월령 이상. 그 다음에 한우 암컷은 40월령 이상. 그 다음에 유구, 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한우는 뭐 송아지 가격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옆에 거. 6, 7월령이 암 85, 수 80,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젖소 보험가액 구해볼게요. 젖소는 일단 우유 생산 능력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더라. 근데 9단계 중에 5단계는 금액이 제시가 되더라. 우리는 중간 단계만 주의하시면 되죠. 우리 몇 개 암기할 게 있었죠? 유구의 경우에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세요. 뭐였죠? 1, 8, 3, 9, 4, 2, 0, 6, 7. 이 월령 구분. 9단계 월령 구분. 그렇죠? 어떻게 했죠? 1에서 8 그냥 오면 되고요. 8에서 13, 13에서 19, 19에서 4면 24, 32, 그 다음에 32에서 40, 그 다음에 뭐 5, 6, 4, 5, 6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월령 구분. 자, 1월령에서 7월령 앞에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8월령에서 12월령, 18월령, 23월령, 그 다음에 31월령, 39월령, 55, 그 다음에 66월령, 67월령 이상. 이렇게 9단계 써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5단계 금액은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분유대기 가격, 중간 단계, 두 번째 수정 단계, 중간, 그리고 초산후, 중간, 다산후, 중간, 노산후. 네. 그럼 우리 이제 중간 단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도 당연히 중간 단계 나오기 쉽겠죠. 자, 볼게요. 월령 2월령. 분유대기 가격이네요. 괜히 2월령 이거 50% 적용하는 거 아나? 이거 보려고 문제 내는 거겠죠. 네. 1, 2월령은 무조건 주의. 자, 그러면 분유대기 암컷 가격인데 50% 하니까 50만 원. 이거는 한우 유구 젖소 똑같더라. 자, 월령 10
11개월, 11월령이면 여기 중간 단계 들어가네, 중간 단계. 그쵸? 이런 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 11월령이 죽었대요. 질병폐사. 네. 그러면 분유떼기는 일단 졸업했으니까 분유떼기 받고 얼마 상승했어? 했죠? 이 중간 단계? 수정 단계 마이너스 분유떼기 하면은 오른 금액이잖아요. 그쵸? 300으로 올랐대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올랐잖아요. 네. 직접 풀어볼까요? 여기 공식 쓰지 말고. 네. 분유떼기 졸업했어요. 받고, 예, 받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올랐어요. 물론 이제 300 빼기 100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인식만 하시면 되니까. 200만 원 올랐대요. 자, 몇 개월 동안 오른 거죠? 몇 개월 동안? 8, 9, 10, 11, 12, 13까지 가야 요 단계가 나오잖아요. 수정 단계 가격. 6개월 동안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오른 금액. 지금 11월령에 죽었어요. 그러면 분유떼기 졸업하고 4월령 더 산 거죠? 11 마이너스 7. 그냥 곱하기 4 하시면 되죠. 4,9월령 마이너스 앞자리 최고. 그렇죠? 요거. 그러면 결과값이 굳이 이렇게 다 안 쓰셔도 된다. 네, 안 쓰셔도 된다. 233만 원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월령 20개월 유량감소 긴급 도축. 당연히 중간 단계 나오는 거죠. 아이고. 중간 단계 나오는 거죠. 중간 단계 수정 단계 졸업했어요. 수정 단계 300만 원 받고 자, 얼마 올랐어요, 중간에? 초 마이너스 수 하면 되잖아요. 수에서 초로 갈 때 중간에 50만 원 올랐잖아요. 50. 몇 개월 동안 올랐어요? 19, 20, 21, 23, 24, 19, 20, 21, 22, 23, 24까지 6개월 동안, 그렇죠. 6개월 동안. 20월령 때 긴급 도축됐대요. 그러면 수정 단계 졸업하고 2달 더 산 거죠? 곱하기 2 하면 끝이죠. 4,9월령 마이너스 앞단계 뒤에 숫자. 네, 300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네, 316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5월령 급성 고창증으로 폐사됐대요. 문제 푸시면서 보상하는 손해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고 35월령은 여기 중간 단계 들어가네요. 네. 초산후 받고 350만 원. 얼마 올랐죠? 초에서 다 얼마 오른 거예요? 130만 원 올랐네요. 130만 원. 몇 개월 동안 올랐죠? 32부터 40까지 가야 되겠죠. 9개월. 여러분 이거 따지시면 6, 6, 9, 12 우리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35월령 때 죽었대요. 그러면 졸업하고 몇 월령 더 산 거예요? 4월령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35 빼기 앞단계 최고. 그러면 407만 원 나옵니다. 350. 네. 자, 마지막 문제. 60월령. 60월령이면 또 중간 단계 들어가네요. 다산후 졸업하고 480만 원. 여기는 이제 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내리겠죠. 네. 다산후에서 노산후 가는데 마이너스 180. 네. 180만 원이 하락했어요. 몇 월령 기간에? 56에서 67까지 세면 되는 거죠. 12, 66, 92. 사고가 60월령 때 났네요. 졸업하고 60월령 때 났으니까 몇 월령 더 살았어요? 다산후 졸업하고 5월령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5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우 유구랑 다르게 젖소는 무조건 이거 써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됐죠? 네. 틀린 거 없죠? 네. 자, 인수심사. 여러분 소하고 기타 가축 똑같고 그다음에 말만 실려줬죠? 소, 기타 가축, 말.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 보시면 네. 다 똑같은데 말은 여기 보험기간 중 추가 보험료 납입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요거만 빠져 있죠. 네. 출산 매입에 따라 요거.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 가액 구하는 거 하셨어요.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 이제 3단계 목적물 보험금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험금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비용 손해가 있든 폐사 같은 경우에는 단존물 처리 비용이 있든 가액 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다른 문제 못 풉니다. 자,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네.
하던 대로 하시면 되죠. 뭐 5단계. 가입 금액 350만 원. 보험 가액 한우 암컷이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계산한 금액이 500이 나온 거예요. 500. 네. 500만 원. 그럼 2단계에서 우리는 얘 일부 보험이네요. 그러면 비례보상 하는구나. 두 번째 손해액 전손이죠. 500 해야 되는데 이득을 본 게 있네요. 그럼 차감해야죠. 네. 400만 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액 이퀄 손해액이 되는 거죠. 네. 두 당. 네. 자, 그럼 목적물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손해액을 일부 보험이니까. 네,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이 350만 원, 비례보상 500분의 350 하면 되죠. 500분의 350. 네. 축사만 비례보상할 때 가액의 80% 조건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액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얘가 목적물 보험금이에요. 약정한 자기 차감해야 되겠죠? 자, 가축은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돼지, 가금, 3대 특약을 제외하고는 자기부담금을 비교해서 하는 게 없어요. 축사랑 다릅니다. 축사의 화재 사고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기부담 비율 그냥 1-0.2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0.2 한 금액을 차감하나 차감하고 80% 있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라고. 꼭 전손이라고 해가지고 가액 이퀄 손해액이 아닌 경우도 있다. 네. 그거 한번 본 거고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체결함보장 특약이네요. 도체결함보장. 여러분 가축재보험에서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돼지든 닭이든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예 그걸 땡겨서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축재보험에서의 특약이라 하는 것은 주계약과 살짝 다른 점이 있었죠.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주계약은 가축의 폐사, 긴급 도축, 즉 가축이 죽은 것 또는 그와 다름없는 것, 도난, 행방불명 이런 거, 네, 경제적 도살 이런 거, 네. 그런 것, 가축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 그렇죠? 특별약관은 그런 특별약관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가축에 발생한 손해로 인해서 농가가 입은 어떠한 손해, 예를 들어 도체결함보장 특약이 뭐예요? 가축이 폐사나 긴급도축이 아니라 경매 과정 중에 도축했는데 어떤 결함이 있어서 농가가 경락 금액을 원래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밖에 못 받았어요. 그 차액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약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특약에서는 가액 이퀄 손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네. 자, 볼게요. 특약 가입 금액은 항상 제시가 될 것이고요. 도체의 결함 종류도 여러분 이미 다 암기하셨죠. 네. 그다음에 사고서 도체중이 나왔네요. 그렇죠? 도축했죠? 도체중, 지육, 그렇죠? 네. 그리고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 경매 중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락 가격 받은 금액이 나왔네요. 300만 원 나왔어요. 자, 우리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보험금 구하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가입 금액 500만 원 있네요. 두 번째 가액이 안 나왔네요. 자, 도체 특약에서의 가액은 뭐죠? 정상도체 1뚝 가격. 즉, 이 특약에서 보험의 목적은요. 보험 목적의 가치는 도체의 가치예요. 도체. 정상도체 그러니까. 이 특약의 보험 목적 소의 도체. 네. 도축 후 도체의 가치.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정상도체 1뚝 가격 우리가 구하면 되죠. 도체중, 지금 가액을 구해볼게요. 도체중 300 나왔네요. 네. 여기 뭐 도체중, 생체중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헷갈리실 분은 없으실 것이고 도축 후 경매 시 발견된 300 여긴 전월이에요. 전월. 여긴 통계가 비교적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나 봐요. 여기서만 전월 소의 시가 18,000원. 이게 정상도체 1뚝 가격 540만 원. 제가 그래서 자꾸 특약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특약의 보험의 목적은 소의 도체. 물론 이제 보장 자체는 그 결함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거지만 자, 그럼 일부 보험이네요. 비례보상 해야 되겠죠. 비례보상.
자, 손해액은 뭐예요? 5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얘로 인해서 240만 원 하락했잖아요. 그쵸? 이게 손해액. 즉 가액과 손해액이 이땐 다르죠. 240만 원. 목적물 보험금은 무조건 똑같다. 그럴까요?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이잖아요. 비례보상. 손해액을 비례보상. 자기부담 비율 특별히 제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네, 무조건 20%잖아요. 그렇죠? 20%.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 특약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지 부분 들어가셔서도 조금 받아들이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일단 우리 지금까지 가액 구하는 거 해봤고요. 그다음에 가액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 네. 여러분 이게 뭐 합쳐진 문제가 있어도 다만 풀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소는 여기서 마치고요. 돼지 이론 강의를 보통약관, 그다음에 특별약관 하고 또 돼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